일단 신뢰도부터 한번 할게요. 신뢰도 RT. 신뢰도를 할 때 혹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뭐가? 신뢰도에 이거를 할 때 뭐 평균 수명 시간도 있었고, 고장 밀도 함수도 있었고, 고장 뭐 누적 함수도 있었고, 뭐 그다음 고장률도 있었고. 또 이 신뢰도를 할 때 중요한 요인, 항목이 뭘까? 결국엔 큰 상관관계를 보면 제 생각이지만 수명, 얼마나 이 장비가 기계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쭉 살 수 있느냐, 고장나지 않고. 그런데 그 어떤 기간에 얼마나 고장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수명하고 고장률 아니겠어요? 이 두 개가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갖고 이 사람들이 출제를 낼 때 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장률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뭐로 했죠? 람다로 했잖아요, 람다. 아니면 뭘 HT로 했잖아요, 이렇게. 고장률이. 수명의 한 축은? 수명의 한 축은. 그러니까 한 번 고장나면 끝인 게 있고, 예. 고장났는데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평균 고장 간격, 뭐 수명 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MTPF 뭐 MTBF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리 시간까지 하면 MTTR 리페어를 해서 하는데 그거하고 수리 시간을 더하면 얼마나 한번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 가용을 하느냐, 뭐 가용도까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명 시간, MTBF나 MTPF 이거는 이 자체의 수명, 이 고장률과 수명 시간의 기간을 판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 잊지 마셔야 될 건 제품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논리적으로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품 100개가 제품 100개가 고장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할 고장. 개수예요. 시간분에 총 고장 시간, 아니, 총 수명 시간분에 고장 개수예요. 그래서 100개가 1월, 2월, 3월, 4월. 30일씩 지나면 100개가 10개 고장 났다. 고장이 10개. 100개 중에. 10개가 고장 났다. 그럼 고장률이 0.1%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 수명 시간 중에 10개 났는 그 다음에 60일 지나면 90개 중에서 또 0.10% 돼서 9개 고장 났다. 이게 10개, 100개 중에서 90개 남고 81개 남고 그다음에 80개 남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0개, 9개, 누적이니까 19개, 27개 뭐 이렇게.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 결국에 나오는 게 뭐예요? RT는 1 빼기 FT. 저는 이거 외웠어요. 네. 이거 강의 한 번에 외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HT는 이걸로 계산해 보면 RT분의 FT. 또 FT는 HT분의 HT 곱하기 RT. 그래서 얘가
FT, 스몰 FT 1도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 그 대신 조건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지수분포라는 조건에서. 이게 증가하거나 불변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달 우리는 그 얘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2월달 됐더니 0.1이 아니라 0.2%가 됐어. 90개 중에 3월달 됐더니 0.25%가 됐어. 이거를 평균 냈더니, 일정하다. 그래서 뭐 아레나우스, 뭐 분포, 무슨 뭐 중앙, 이게 이제 고장이 어느 시기가 일정하게 쭉 나는 게 있지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욕조부터잖아요. 초기, 우발, 마모. 그런데 대분포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난다. 고장이. 이렇게. 여기. 중앙 부분에서. 오케이. 우리 그냥 평균 시간으로 봅시다. 요때 되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요 기간을.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요 조건 하에서, 요렇게 된다면, 남는 거는 요렇게 남는구나. 들어가는 건 요렇게 들어가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장률 H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 람다는, 고장률 람다는 수명시간분의 1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아시면 이게 주어질 수 있는 건 딱 요거예요. 왜 그럴까? 주어질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어질 수 있는 건 딱 요거예요. 요걸 주어주면, 수명시간을 주어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안다는 거는 여기에 수명시간분의 1이 들어가서 만약에 2000시간이다 그러면 2000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거죠. 수명시간. 그죠? 고장률. 예. 밀도함수는 말씀드렸잖아요. 요 당시에 내가 1월 달에 몇 개나 고장 났는데 그거 알고 싶으면 그 수학적으로 내가 우리가 한 6월 정도 되면 오케이. 한 20% 정도, 25% 정도 되니까 75개 남겠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누적이 된 것들, 가속 수명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고장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돌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한 번도 안 써봤지만 그 매뉴얼을 읽지 않나요? 왜 자동차 왜 기계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뉴얼에 보면 센스는 얼마 만에 이렇게 교체해라. 아니 그거 왜 했겠어요? 그럼 한 번도 역설적으로. 저는 뭐 과학 이런 기계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논리적으로. 그거 왜 해놨을까? 그거 어떻게 계산해서 놨을까? 엔진오일은 언제쯤 가세요? 엔진오일 만약에 5,000km에 갈래요. 사기 같은 놈도 안 가도 되는데라고. 저는 한 10,000km씩 타거든요. 15,000km.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5,000km를 타면 엔진오일을 가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예, 그때쯤 되면 아까 같은 거를 계산을 했더니 5,000km 타면 만약에 500시간 탄다. 그럼 500시간 정도 타면 오케이. 얘가 기능이 안 되네. 남는 게 한 30%밖에 안 돼. 이때는 이제 교체해줘야 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걔들이 무슨 근거로 센스는 언제 교체해주시고 타이어는 언제쯤 해주시고 뭐 그 장비를 그렇게 쓰면 되게 오래 간대잖아요. 이게 이제 신뢰성 공학에서 얘기하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할까? 신뢰성 공학. 완전 우리 일반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성 공학을. 이거 갑자기 무슨 우리 건설 현장이나 뭐 이런 쪽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거를 왜 할까?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는 인간공학적이잖아요. 불완전한 행동은.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행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이비 씨를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도 많이 썼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을.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봤더니 사회적, 그 다음에 유전적, 그 다음에 개인적, 그 다음에 직접적, 그리고 나서 사고, 재해. 이게 재해 발생 유형이잖아요. 아닌가요? 또 외우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것까지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요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상태, 행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잘하면 사고를 안 일어난다는 논리예요. 내가 타고나기를 좀 부족하게 태어나도 이 부분을 직접적인 것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관리상 결함,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그래서 기인물, 가해물, 사고, 재해. 이게 몇 프로? 10%. 행동이 88%. 몇 프로요? 행동이. 불완전한 행동이 몇 프로예요? 사고에. 상태는 10%.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간접적 원인, 직접적 원인.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인간공학이나 뭐 이런 쪽이 어쨌든 많이 뭐 들기지수 이런 거 왜 나왔겠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유추를 이게 다 이 공부의 방향을 보면 이런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뢰성 공학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상태. 장비가 됐든 뭐 기기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사실은. 불완전한 행동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이 근로자가 요즘에 느낀 거예요, 제가. 근로자가,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계속 그렇게 근로자를 강조하는구나. 왜 근로자를 그렇게 계속 지금 4대 전략 거기에 나와서는 앞으로 근로자들한테도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하거든요. 너무 그동안은 사고 나면 다 원청만 잘못했지,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을 쪽이니까. 근데 이 근로자분들이 행동을 조심하시면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제가 보기엔 위험률이 싹 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위험해서 일할 수 없어. 이러면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어느 현장 갔더니 말씀드렸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철과 하스리, 뭐라 그러지? 콘크리트 하긴 파쇄 작업을 구석에서 하는데 핸드폰 후레쉬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큰 사고, 내가 보기에 좀 사고 나면, 그래, 놈이나 좀 튀어서, 많이 가면 두세 달이고, 차 사고 정도 되겠지. 그런데 이걸 보면 다른 것들이 유추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럼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는 중대재해 관련된 추락, 착 이런 것들을 하기가 안 되면 그때 막 승질 내고요. 저게 뭐야?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대재해로 갈 만한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불완전한 행동입니다.